상대방분이 결혼을 안 할 거라면 네. 하지 않을 만한 질문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네. 어,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동생은 그럼 생활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도 상대방분께서 신경 쓰이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대방분이 나는 나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혼은 추진할 수 없어. 음, 라고 판단을 했으면 사실 이 동생 얘기를 물어볼 게 뭐예요. 음, 근데 상대방분께서 이런 것들까지 물어보신 거랑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후반부에 나왔거든요. 네. 초반부에는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각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었고, 네. 후반부 가니까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뭐 동생 이제 생활비 얘기도 물어보시고, 네. 주식 얘기도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상대방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도 사실 안 싸웠을 것 같다. 우리는 되게 싸우지 않고 소통도 잘 하는데 얘기를 해보지 않은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니까 상대방 분께서도 막 수긍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도 충분히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들이 각자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라는 말은 각자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아쉬운 점들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도 아쉬움이 네. 있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흐름인데 아마 님께서 좀 걱정되시는 건 어떤 부분일 것 같냐면 음, 상대방 분이 뜸들였던 거 어떠세요? 네. 맞나요? 저도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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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풀어가면서 어. 오빠가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고개도 끄덕이고, 맞아, 나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면서 어, 얘기는 이제 다 했는데, 어.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가 없는 거예요. 네, 결론이. 네, 결론이 응.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도를 했죠. 어, 어, 어. 유도를 하니까 음. 좀 이제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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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 생각을 음. 했는데 음.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음.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음. 저는 이제 사소한 거라고 자기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걸리는 것들이 사소한 거고 작은 네. 것들이었다. 네. 괜히 네. 쌓여서 이런 거다. 그래서 네. 대화로 이제 어느 정도 오빠도 물어보고 나도 말해주고 하면서 네. 풀렸는데도 음. 그분이 그렇게 뜸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아. 결정이 더 필요한 걸까에 대한 좀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음. 그거는 그러니까 네. 진짜 상대방분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막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데 그냥 안 된다. 문제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말 그대로 상대방분이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내가 사소한 게 신경이 쓰이더라. 근데 음, 신경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정말 정직한 걸까? 라는, 그러니까 내 이기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상대방분께 생각했을 때 결혼할 사이에는 이기심이나 혹은 내가 수지타산을 따지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사랑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도 이게 납득이 됐지만 그치만 뭔가 따지게 되는 건 맞으니까 나 스스로한테 의심했던 그 이기심을 반복하지 않고 이 결혼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신 것 같거든요. 진짜 막 어머니 문제가 어쨌고, 뭐 동생 문제가 어쨌고,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대화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상대방 분께서도 증명을 받으셨는데, 내 마음에 대한 확신. 그게 지금 상대방 분은 필요한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여기서 딱 하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네. 상대방 분의 이기심을, 긍정해주지 못했던 점? 아, 예. 그냥 그거 당연한 거야. 아무리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인데 인생에 우리 이혼하면 안 되잖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따지지 않고, 100% 확신만으로 결혼을 하겠어. 그게 더 어려운 거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소통해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 그게 우리한테 우리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반에만 불같은 마음이 유지가 될 거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막 살다 보면 당연히 이 불같은 마음이 꺼지면서 객관적인 사실들이 보일 텐데 그 마음을 지금 겪는 게 나는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우리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일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오늘 얘기를 해봤지만 그런 이기심이나 혹은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오빠의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나도 내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오빠한테 있어서 이해받는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부정적인 상황이 생겨도 서로를 비난할 사람들이 아닌 거야. 비난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간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오빠 나쁜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게, 어쨌든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아, 그런 근데, 것까지 그때는 볼 수 없고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아,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진짜로 제가. 진짜 너무 침착하고 너무 재밌게 막 진짜 대화 너무 잘해주셨던데요? 그냥 항상 이랬어요, 항상. 아이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이 무슨 이별이에요? 왜 헤어지세요? 결혼 빨리 그러니까요. 결혼을 빨리 하셔야 돼. 빨리 하셔야 돼.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고 싶다. 지금 본식 막 메이크업 다 취소했거든요. 언제 취소하셨어요? 제가 화요일 아침에 월요일에 헤어지고 화요일 아침에 그 커플 어플 나갔다고 하면서 그때 제가 예약했던 거 제가 다 취소했거든요. 아, 그때 뭔가 취소하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항상 헤어지고 나면은 바로 단칼에 다 정리하거든요. 네. 사진도 다 그 다음날 지우고 헉! 그냥 어플도 다 지우고 그리고 차단을 해버려요, 상대방을 다. 아. 근데 제가 한 번도 차인 적은 없고 네. 제가 차는 입장이라서 저는 생각 정리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오빠한테는 차였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건 뭐지? 이게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었나? 이게 나의 어떻게 보면 항의 행동 같은 건가? 이런 생각 들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막 님이 저 이렇게까지 불안한 게 인생 살면서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괴로우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컨트롤 하려면 내가 과거에 내가 헤어지자라고 이별 통보하는 입장이었을 때 했던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정리를 하면서 침착해졌던 경험들이 과거에 있으니까 그 행동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별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좀 정리. 요렇게 했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너무 내가 감정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 기제도 섞여 있었을 거고. 그래서 상대방 분도 막 웨딩홀 저거 취소하려고 가신 것도 상대방 분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님이 정리하셔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먼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니까. 그 얘기를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네. 어플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나한테 화가 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헤어졌는데 화가 날 일이 뭐가 있냐. 헤어졌으면 그냥 정리를 하는 거지. 그거를 그럼 며칠 있다 정리하면 화가 안 난 거냐.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도 안 했죠. 그냥 며칠 있다 정리. 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 분이 너 바로 어플도 나갔더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네. 바로 그 다음날 어플 나갔더라 얘기하신 거는
네. 바로 그 다음날 상대방분도 그 어플에 들어가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어졌고 사실 볼 필요 없는 어플인데 이제는 들어가 봤는데 순이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분도 움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 님이랑 상대방분이랑 항상 어떤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항상 대화를 통해서 잘 우리가 풀어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님이 뭔가 화가 났다. 나한테 뭐라고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조차도 사실은 상대방분이 님과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대화를 잘 할 수 있어. 는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 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분 스스로 생각하는 이기심이랑 연결되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내가 신뢰를 한다고 하면 진짜 신뢰한다. 그러면 아 맞아. 가 나를 너무나도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잘 풀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나한테 쓸리는 게 있으니까. 어 음. 뭐라고 할 줄 알았다. 맞아. 뭐라고 할 줄 알았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냥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상대방분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혼을 하려면 완벽하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나 뭔가 걸리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문득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게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뭔가 걸림돌처럼 내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언제 언급해야 돼요? 상대방분이 연락을 하셨을 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많이 흔들리셨어요.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셨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게 맞나? 라고 고민을 하고 대화가 끝났어요. 진짜 정직한 마음을 언니한테 내가 줄 수 있을지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화가 끝났는데, 우리 편지 남겨놓고 왔잖아요. 네. 그거 편지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아마 대화가 끝나고 편지를 읽고 내 감정이 막 요동이 쳤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으로만 내가 이 결혼을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또 내가 이런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들었을 때 또 내가 고민하면 어떡하지? 가 잡았을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바로 얘기를 하면, 연락을 하면 내 감정이 요동쳐서 아마 재회 쪽으로 확실하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잡으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감정만으로는 막 요동치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방분께서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감정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친구분 만나서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상대방분 친구분 만나셔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그 친구분이 진짜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뭐 공감해줬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네. 상대방분께서도 님을 죽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죽도록. 그쵸? 그렇게 생각하셨죠? 웃겼어요. 그쵸? 공감해줬다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날 죽도록 사랑한 거잖아. 속으로 생각했는데. 맞아. 못하고 그래. 맞아. 그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친구분께서도 너 마음 이해된다. 라고 죽도록 사랑했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공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상대방분의 그 이기심이 작동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모순적이게도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대화를 하면서도 그걸 느끼셨을 거고, 왜냐면 님의 그런 장점, 내가 를 좋아했던 이유를 이번 대화를 통해서 진짜
100%, 1000% 내가 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편지 내용도 막 너무 우리의 막 추억이 몽글몽글하게 떠오르는 내용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그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방분한테 분명히 떠오르셨을 거고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상대방분도. 아, 내가 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아,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이성적으로 드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후에 만약에 상대방분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대화 나누실 때 저는 어떤 것들을 좀 자극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오빠랑 얘기를 해보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오빠가 얘기한 것들이 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오빠 마음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 오빠 스스로. 그걸 문제 삼았던 것 같다. 근데 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첫째 병에 걸려가지고 서로 이런 마음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혹시나 또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못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됐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오빠가 나를 너무 사랑했던 것도 맞고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것도 맞지만 그치만 자꾸 내가 하나하나 따지게 되고 조건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오빠한테 떠올랐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선수를 먼저 쳐버리세요. 그래서 상대방분이 여기에서 또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또 깨달아야 이런 돼요. 것까지 알고 있는구나,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아, 내가 또 얘기를 못했구나. 근데 이가 이 마음을 정말 건강하게 잘 꺼내주네.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분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것도 이렇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구나. 내가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근데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구나. 이건 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마음이고 또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인데 두 분 다 좀 회피적인 기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전에 연애하실 때도 상대방분이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셨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꽤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회피적인 태도가 계속 좀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죠. 얘기 안 하시고. 고민이 생기고, 어려운 게 생기고 했을 때 이걸 소통하기보다는 혼자 이걸 어떻게든 막 해결해 보려고 하셨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성분들은 좀 화를 내시거나, 이해를 못 하시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근데, 그래서 아마 님께서 막 나한테 따지려고 만나자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나한테 꾸짖거나 나를 탓하거나 왜 그렇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따지거나 하지 않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끌어내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번에도 느꼈지만 우리한테는 대화가 필요한데 너무 사소한 일인데 생각해보니까 얘기해보니까 아, 이게 이해가 되는데 얘가 나한테 숨기는 게 없었구나. 나한테 이렇게 다 얘기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이런 이기심도 얘가 먼저 내 입장을 이해해 주고 얘기를 꺼내주면서 나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에 딱히 문제가 안 되는구나. 사소한 고민이었구나,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안심하고 결혼 쪽으로 이제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 선생님,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 이기심이 뭔가 느껴져서 망설였구나를 못 느꼈어요, 저는. 대화를 그래요? 그랬구나. 아, 근데 그랬을 수 있어요. 저랑 상담 끝나시고 네. 한번 다시 보면 이제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긴 했어요, 상대방분이. 그래도 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별 통보를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별 통보를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이유가 나한테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계속 찾으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은 맞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거는 영향을 준 것도 맞지만 상대방분께서는 그 영향을 준 그 사실, 문제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그게 어. 확신이 없다고 느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맨 처음에 나눴던, 이별하실 때 나눴던 그 대화도 맥락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구나. 이번 대화에서 어떤 응. 부분에서 선생님 그걸 느끼셨어요? 맨 처음에 초반에 보면 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질문하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계속 앞만 보고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잖아. 숨기고 결혼하는 거 네, 이거구나. 브레이크가 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사소한 것들이 신경이 쓰였다. 근데 이 부분이에요. 신경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거를 의구심을 가지고 신경 쓰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렇구나. 여기 그 다음 문장 보면 문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듦으로써 이걸 숨기고 결혼하는 건 나한테도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한테도 정직하지 못한 거다. 이게 이기적인 마음인 거야. 아예 그냥 다 말했네. 네. 근데 왜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대본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 내가 준비한 말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 가장 핵심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걱정을 해소해줘야 돼. 이거였으니까 나는 빨리 설명해줘야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상대방분께서 갖고 있었던 이 신경 쓰인다라는 게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상대방분이 어머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하다가 기본 정보가 없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거다. 그게 궁금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막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없는 사실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 나한테 숨기는 게 더 있는 건가? 여기에서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가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사실은 상대방분께서 생각하는 정직함에 위배되는 모습인 거예요. 상대방분이 그 정직함이 되게 중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방분께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는 가 나한테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 생각이 커지신 게 들이랑 대화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가 막 더 안 좋은 게 있나? 나중에 노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을 이제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고 이 대화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점은 뭐냐면 님의 방어 기제를 우선 좀 잘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각 잡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보이잖아요. 와, 이게 이거였구나. 막 다시 보고 텍스트로 사실 정리하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흘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적어서 정리해보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뜯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분석이 되는 건데 혼자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실제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분한테 주는 이 확신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딱히 문제 삼지 않고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어. 가 나를 너무 잘 끌어줘. 라는 이 확신이 진짜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상담하면서 사실 분들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에 님께서 이 분들이랑 대화 나누셨던 게 님께 생각하셨을 때는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게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내가 몰랐던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상황 또한 님의 방어 기제였을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이걸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문제 없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니까.
요렇게 이제 나를 방어했던 건데 요 방어 기제가 아마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사실은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엮이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다 이제 만나실 거고 뭐 연락도 하고 지내실 거 결혼하고 나시면 상대 쪽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요렇게 다 이제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지내실 텐데 그럴 때 님께서 이런 불편한 상황, 나한테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숨기지 않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얘기가 나오도록 그냥 뒀어야 된다? 아니면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을 써야 된다. 분들한테는 상황을 마무리해 주신 거는 저는 되게 잘 대처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돌아가실 때 상대방 분한테 한 번 더 설명하지 않았던 점. 이걸 정말 잘 대처하려면 우리 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 분 입장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얘가 나한테 뭔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분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사실 어려우셨을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빠가 질문했던 게 응. 혹시 나한테 타이밍 놓쳐서 말 못했던 거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가 그때구나. 근데 저는 그거를 엄마 얘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날은 엄마를 못 본 날이니까 엄마한테 그게 꽂혀 있었던 거고 오빠는 이제 뭐 엄마도 엄마겠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들과의 나눴던 그 대화에서 뭔가 너가 나한테 말 못한 게 있냐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전반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게 막 예민하고 막 캐치를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질문이 저한테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궁금했으면 저는 표현을 근데 아까 분들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신 거야?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빠는 그런 돌려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오빠랑 살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좀 그런 게 어려워요. 이거는 상대방분한테 부탁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팀의 성향도 성향인 거고 상대방분의 성향도 성향인 건데 막 팀 혼자서 내가 다 짊어지고 이 대화를 하는 걸 내가 혼자서 다 이끌어야 되고 이럴 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상대방분이랑 이제 그 이후에도 대화를 나누시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들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오빠가 걱정이 들었던 그 지점이 들이랑 이제 얘기 나누고 나서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졌던 것 같다. 오빠가 혼자서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만나고 돌아가면서 오빠가 나한테 했던 질문이 나한테 뭔가 타이밍을 놓쳐서 얘기 못한 거 있어? 라고 나한테 물어봤었던 것 같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엄마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오빠랑 대화를 딱 해보고 나니까 그때 들이랑 대화했던 게 오빠한테 좀 걸렸던 거구나. 문제가 그게 좀 보이더라. 물론 내가 이렇게 좀 다시 나도 엄청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되게 둔하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뭐 얘기 못한 거 있어? 뭐 얘기 못한 거? 이거.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질문에 담긴 뭐 속뜻이나 오빠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이 뭔지 내가 캐치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다. 진짜 우리가 앞으로 잘 살려면 이기심도 들 수 있고 불편한 것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서로 더 신뢰하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노력해줄 거야. 라는 이 신뢰가 더 쌓이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조금 불편한 얘기여도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거야 라는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나한테는 조금 더 있는 그대로의 말이 조금은 직설적인 말이 필요할 것 같다. 질문할 때 오빠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배려하는 질문을 하는 거니까 오빠는 나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하는 게 질문을 하는 게 오빠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질문해도 나는 사실 나에 대해서 오빠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오빠가 불편하거나 힘든 게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난 그거 다 풀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오빠가 진짜 궁금한 것들 물어봐주면 나도 오빠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걸까? 어떤 게 좀 고민이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오빠랑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나도 노력을 해볼게. 요렇게 이제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죠.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뭐 분들 얘기, 어머니 얘기, 돈 얘기 이런 것보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잘 맞아 떨어질 때 이런 대화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 생각이나 마음은 어떠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그래 좋은 결과가 있다고 이제 기대가 되면은 저도 노력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내 분을 모시고 가는 것조차도 힘들 것 같아서.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은 안 믿고 다른 사람들 말을 믿냐. 저는 좀 어떻게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엄마 허락이 있어야 된대. 엄마 허락이 제일 중요하대.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허락해주면 엄마 딸 진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의 무게를 최대한 힘을 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존심을 부리신다라는 건 사실 내가 어디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 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설 수 없게끔 만드는 말들을 지금까지 해왔으니 맞아요. 저 완전 정확히 반대로 했어요. 엄마 없어도 나 결혼할 거야. 엄마가 반대해도 나는 어차피 난 결혼할 거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도 결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맞아. 그래서 엄마가 더 네, 맞아요. 너무 어머니도 너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셔서 화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굳이 어머니께서 화내실 필요 없게 자존심 세우지 않아도 엄마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엄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내가 알려드리면 자존심을 부리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최대한 설득해보는 걸로. 네, 최대한.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상대 쪽 부모님, 그러니까 오빠네 부모님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진짜 넌 천사세요. 막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린 상관없다. 물론 오빠가 저한테 그런 말만 전달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어머님은 실제로 그랬을 것 같으신데 네. 아버님은 살짝 떨떠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또 네. 오빠가 되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서 부모님의 의견이. 네. 그래서 좀 지금 다행인 상태인데 그나마 어. 우리 엄마 혼자만 이렇게 엄청난 큰 산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대화 방식 있잖아요. 네. 이게 되려면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표상, 이미지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엄마는 나한테 지금 문제를 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만 없으면 결혼이 잘 술술 진행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머니께 나는 엄마 없이 결혼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못 놓는다면 그게 나한테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하려면 엄마 배제하면 안 된다. 이게 팩트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아, 엄마가 인정받지 못해서. 엄마가 이 결혼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게 너무 힘들고 속상하셨나 보다. 이렇게 어머니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 그러면 엄마는 아마 미루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진짜 미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설득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나는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싶다. 근데 결혼 날짜 미뤄지고 브레이크가 밟히게 되면 내가 힘들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이런 사람 어떻게 놓치겠어. 그리고 나는 엄마가 너무 중요해. 나한테 있어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어. 난 엄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저는 그동안 너무 반이 협박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설득을 할 때 저 혼자 일단은 엄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괜찮아졌을 때 오빠를 보여주는 게.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상대방분한테 다 나눠주셔야 되는 거. 뭐 나 엄마 만나러 간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엄마가 전보다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어떤 상태다. 요렇게. 힘드네요.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쵸. 고민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네. 오빠랑 이렇게 됐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오빠를 잃어서가 진짜 한 30%? 또 나머지는 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을 못한다는, 지금까지 내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그게 한 20%? 네. 그리고 나머지 반이 파혼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 아는 사람들, 제 친구들도 다 알고 막 이제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몇 분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 시선들을 감당하면서 살지? 근데 그런 게 되게 크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세요? 주변 시선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결국에 오빠를 내가 잃는 마음보다 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부끄럽고 더 쪽팔린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과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상대방분의 그 이기심 있죠? 네. 그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잃었다라는 사실보다 파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나한테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 부분이 님의 이기심에 속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진짜 솔직히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이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을 아예 막 배제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파혼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어떻게 그게 편할 수 있겠어요. 편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생각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무서운지 이걸 좀 구체화해보면 좋겠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파혼녀 낙인 찍히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 안 해봤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친해도 약간 그 여자들끼리 뭔가 미묘한 실수심? 뭐 시기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견제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들인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 뭐 이별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도 이 이별 사실에 대해서 저를 위로해주기보다는 그냥 쟤 헤어졌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런 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말을 하고 하는 거에 저는 상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분명히 쟤는 저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괴롭기도 하고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 됐으니까 또 나는 그냥 안주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분들의 세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님이 빠지신 거예요. 나를 안주거리 삼는 게 난 너무 싫은데도 근데도 내가 스스로 그 세계에 그냥 빠져버린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주거리 삼는다라는 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이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비교를 님도 모르게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계에 맞아요. 빠졌다는 저도 거네. 제가 이걸 인식한 순간부터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줄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제 친구 중에 뭐 누가 잘 되면 진짜 엄청 진심으로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반응을 못 받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네.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음. 무슨 마음일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인지하게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좀 괴로웠어요. 그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님이 내가 상처받았던 그 방식으로 나도 똑같이 타인을 누군가를 대하게 되는 거. 그건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서만 벗어나오면 그 집단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누가 더 잘나 보이고 누가 덜 뭐 못나 보이고 이게 생기는 건데 그 집단에서 잘난 분들도 더 큰 집단으로 가면 못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관계에서 쟤는 어떻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회 큰 판에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무의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라는 게 굳이 거기에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내 삶을 경험하는 것 뿐인 거예요. 각자가 지금 시기에 있어서 경험을 그냥 겪고 있는 거일 뿐인 거지 거기에서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비교를 나도 같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님께서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님의 이게 대인관계 패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좀 비슷하거든요. 내가 이 친구분들한테 난 되게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기준에서 친하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여요. 친하면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 기준이 나한테 오지도 않았고 저쪽에 100% 맞춰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저쪽에 그 친구분들 쪽에 100% 맞춰졌다면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실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들 다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저쪽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님께서 이 친구분들을 대하실 때 100% 이렇게 좀 이율배반적으로 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진짜 진심도 어느 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 친구들이 나를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섞여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맞춰서 기준을 세운다면 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기는 좀 어려운 친구들이구나 라고 그분들 자체를 그냥 사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진심이잖아요. 네. 그냥 내 진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30대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이제 준비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다 준비가 돼서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 꾸리고 하는 시기가 됐어요. 대학 때는 조건이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 똑같았어요. 우리는 똑같은 조건으로 이 대학에 똑같이 온 거예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누구는 뭐 어디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그냥 예정대로 뭐 를 하고 있다든지 누구는 뭐 돈 많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뭐 팔자를 폈다든지 서로 다른 상황들이 생겨요. 네. 그랬을 때 그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생각들을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님한테 잘 어울려요. 진짜로. 잘 어울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뭔가 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마음을 갖는 게 잘 안 어울린다고 하셔야 될까요? 상대 입장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좀 잘 맞춰가는 게 제가 이렇게 짧지만 뭔가 본 님과 잘 어울려요. 그랬을 때 진짜로
님 마음이 그래야 편안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천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 분이랑. 상대방 분도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네. 님께서도 똑같은 걸 느끼시는 거고. 아, 그래서 두 분이 잘 맞으시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돼요, 두 분. 결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이런 결론이 나야만 돼요. 아, 제발. 진짜 제발. 그럼 세 명이서 만날까요? 진짜로. 나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니까. 결혼식 진짜 초대할게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저 마포구 쪽 살아요, 마포구. 아, 서울에 계시는구나. 2시간이면 없죠. 저 만약에 결혼식 불러주시면은 일정 다 빼고. 휴게소 넣지 마세요. 아니에요, 넣을 아니면 거예요. 그런 절대 받지 않겠어요. 그냥 모일폰으로 오셔서 뭐 식사해주세요. 진짜 꼭 가고 싶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쌤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그날이 그럼 처음 보는 날인데 일단 눈물은 흘릴 것 같아. 안 돼요, 예쁜 아. 신부님 우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안 했으면은 그냥 음. 그냥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두 분 다 회피적 성향이 꽤 있으세요. 회피적 성향이 있으시다는 거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어머니만 떠올려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다 보면 어떻게 좀 상황이 되겠지. 그렇다고 어머니를 진짜 배제하고 싶으신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 분도 이게 막 뭔가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거의 몇 개월 동안 그 찝찝한 마음이 맞아요. 계속 있어서 내가 물어봤는데도 뭔가 얘기가 뭔가 석연찮아 보이고 느낌이 뭔가 찝찝하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회피를 하신 거지. 해결 안 하고 싶어. 난 절대 싫어. 이게 절대 그런 태도가 일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단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상대방 분 태도 너무 좋고 다만 네. 대화가 계속 잘 돼야 돼요. 진짜 상대방 분이 확실하게 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하신 후에도, 결정을 하신 후에도 대화가 진짜 잘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회가 된다고 해서 어머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인 거니까. 이게 계속 영향을 주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방 분이 진짜 그 정직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하면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시긴 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결혼하기까지 그리고 하고 나서의 과정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진짜 중요한 관건인 거고 그걸 우리가 해야지만 정말 단단한 관계가 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어서는 상대방 분이 걱정하시는 거를 나한테 잘 풀어놓게끔 하는 과정들이 쌓여야만 되고 그래야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괜찮구나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과정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안 나왔으면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 진짜 진심으로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요즘에는 그런 생각만 진짜 해요. 계속. 혼자서 이거를 저는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왜 죽어요? 진짜로 오빠랑 헤어지고 네. 제가 그 부모님한테서 느끼는 안정감이 없으니까 이게 그거 보셨어요? 그 아이유랑 박보검 나오는 그 폭삭? 네. 보셨어요, 드라마? 네. 거기서 금명이 아빠가 계속 금명이한테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수틀려도 빠꾸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이제 오빠를 만나면서 이제 처음으로 결혼을 결심해서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근데 그 원인이 왠지 우리 가족 때문일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더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제 집 주변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먼저 갔어요. 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그때는. 음.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음.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하면 손절해도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게 효도다. 라고 해주셨고, 또 하나는 오빠가 그렇게 남자친구가 그렇게 표현한 것도 용기 있는 표현이다.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빠를 좀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로 막 대회 같은 거 찾아보면서 했는데 쌤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뭐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이나 막 다른 그런 것들은 별로 끌리지 않았는데 뭔가 쌤한테는 그냥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그냥 갑자기 제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수고 걸렸듯이 상담을 받고 진짜. 그래서 첫 상담을 받기 전에 선생님이 그 방문으로 카톡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1년 넘게 만났어도 이 몰랐던 부분들을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찝어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좀 긍정적이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확 놓이면서 이제야 좀 살겠다.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계속 이걸 해봐야겠다. 그랬어요. 진짜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한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죠. 진짜 죽을 뻔한 사람을 선생님이 하나 살리신 거예요. 결혼시킬 거예요. 결혼을 시키고 말겠어요. 와서 축사해야 돼요. 진짜로. 축사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어떤 분이 하실지? 결혼식이 취소된 마당에 누구를 결정했겠어요, 지금. 안 돼. 안 돼요. 결혼식 취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두 분 결혼하셔야 돼요. 진짜. 다행이에요. 저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그걸 상대방 분이 모르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싫어요. 싫어요. 아셔야 돼요. 제공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아셔야 돼요. 상대방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진짜 정말 님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별이잖아요. 근데 너무 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면 진짜 상대방 분을 위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 사람이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진짜 다 체화하셔서 대처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왜 죽어요? 그런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좋은 분이. 그리고 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상대방 분이 아니더라도 저도 님한테 이런 님의 정말 좋은 마음들이 저한테도 느껴지니까 저한테도 님이 너무 특별해요. 그러니까 님은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야. 나는 빠꾸할 데 없어. 나는 있을 곳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님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대단한 분인데 너무 좋은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감사합니다. 쌤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네요. 다행이에요. 빨리 다음 주에는 제외가 되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사해서 같이 살고 싶어요. 진짜 와 진짜 행복하겠다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마음이 막 10년 묵은 진짜 다 내려갈 것 같아요. 쌤은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쌤도 어쨌든 하루에 막 여러 명을 상담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감정 소모가 되게 있지 않으세요? 감정 소모가 네.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도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상담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그 느껴져요. 그래요? 네. 이게 재밌어서 막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음. 너무 좋다. 음. 그게 커서 그래서 안 힘든 것 같아요. 감정 소모라기보다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진짜 천직이시네요. 그런가 봐요. 그거 너무 다행인데 저는 어, 이제 상담을 할 때 저도 진짜 감정이입을 잘하거든요. 얘가 막 진짜 힘든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울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울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막 진짜 상담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선생님들은 진짜 힘드시겠다. 왜냐면 더 제일 힘든 애들이 가는 게 상담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왠지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할 텐데 거기다가 제가 제일 엄청 불안했잖아요 요즘에. 계속 선생님한테 카톡하고 막 이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선생님을 선생님 진짜 힘들겠다. 근데 어쩜 이렇게 통화할 때마다 네. 그냥 새 사람처럼 그냥 새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새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랬구나. 저는 좋아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그냥 저는 선생님이랑 저랑 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 좋아요. 마법 테레사, 무력 박사, 어쩐 수식어를 갖다 붙여야 될까. 진짜.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너무 다행이네요. 진짜 저도 감사해요. 저한테 와주셔가지고. 님이 결혼하셔야 돼요. 님이 결혼하셔야 제가 행복해요. 선생님 행복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진짜 저를 위해서 결혼을 해주세요. 너무 잘 돼서 진짜 다행이고 다음 주엔 더 잘 되셔야 돼요. 잘 되게 네. 네, 진짜 더 잘 되셔야. 일요일에 만나시는 거죠? 네. 일요일에 만나는 것도 네. 그날 친구랑 약속했어요. 약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냥 소개팅해? 이러고. 맞아. 지난번 호주 제가 해외 출장 갔을 때 걸렸을 때 제가 일주일 시간을 주면서 오빠가 일주일 끝나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 그날 점심은 안 되고 저녁은 돼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심에 얘가 소개팅하나?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아니라고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 게 또 스물스물 올라왔나 봐요.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남아있어요. 똥쭉 파봐라. 끝까지 말 안 하고 그냥. 이번 주에 뭔가 인스타 같은 거 안 올려야 되겠죠? 인스타를 원래 보통 몇 개쯤 올리세요, 주에? 저 그냥 친구들 약속 있으면 막 올리고 자주 올리죠, 저는. 그러면 하나만 올릴까요? 하나만. 언제 올릴까요? 벌써 재밌어. 수요일쯤 중간에 한번 자극을. 어떤 사진으로 올릴까요? 보통 친구분들 만나시면 뭐 하세요? 술 마시죠. 술. 주로 어디 가세요? 번화가.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가세요? 그쪽도 있고 다른 쪽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에서 진짜 조금만 벗어날 수 있나요? 진짜 조금만. 너무 멀리 가진 마시고 그냥 근교 카페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누구랑 갔는지는 모르게. 재밌어. 이제 즐기고 계세요. 아싸. 그렇게 해서 누구랑 갔는지는 모르게 올리고 배경 카페 사진이나 근교로 만약에 가시면은 그 지역을 조금 살짝 벗어났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좋기 때문에 카페 이름 같은 게 살짝 보이면 더 좋긴 해요. 만약에 너무 궁금하면 막 찾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제일 베스트는 배경사진 하나랑 남이 찍어준 사진. 남이 찍어줬는데 같이는 안 찍는 거죠. 그 남이랑 같이 간 사람이랑 같이는 안 찍고 누군가가 나를 찍어준 사진.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게 누구랑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2장 이렇게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에 올릴까요? 게시물에 올릴까요? 가볍게 스토리가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가볍게 우선은. 벌써 재밌다.
즐기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막. 상대방분이 정직하지 못한 마음 있잖아요. 네. 이걸 컨트롤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거를 1년 넘게 못 하신 거예요. 그걸 컨트롤 못 하신 거예요. 1년 넘게.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줬고, 그래서 힘이 실렸겠지만, 그래도 사실 상대방분이 가장 고민되시는 거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해도 될까? 에 대한 고민이실 거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힘을 얻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못했으니까. 왜냐면 상대방분이 스스로 그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대화로 끌어내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을 그런 의미에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럼 처음에 네. 만났을 때 오빠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지를 일단 들어보고 제가 네. 안 꺼내면 꺼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선수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아, 선수처럼 막. 선수 쳐서 먼저 얘기해버리고 상대방분도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게끔. 만약에 그걸 고민을 못 해보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투로 말씀을 하실 거고, 만약에 그걸 생각을 해보셨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해봤다, 나도. 요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캐치하는 그 정도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상담 언제 할까요? 월요일 저녁 어떠세요? 월요일 저녁? 그 만나시기 전에는 괜찮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코칭방에다가 네.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텍스트로 해서 피드백 드리고, 네. 만나고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네. 진짜 제 에너지인데. 진짜요? 진짜로. 왜? 저도 쌤하고 상담이 제일 기다려져요. 진짜. 다음 주에. 제가 일요일에 카톡 남겨놓을게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